안녕하십니까.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에도 가슴 뛰는 성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요. 2019년 증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의 미국 시장입니다. 20일 전만 해도 아주 공포감을 심어 주었었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이제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 날까지는 선방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섹터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헬스케어나 금융 쪽에서도 눈부신 선방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일중 차트인데요.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이제 S&P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선방하면서 급락세에 대비해서는 선방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경질한다는 내용과 셧다운이 길어진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막판에 시장이 정말 힘들었는데 주식시장 자체 레벨이 세 단계로 나누어졌죠. 이제 최전성기 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버티던 때,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세 단계 레벨로 나누어졌고, 그 레벨에서도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선을 지켜줬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고요. 2018년에 주식 다 하셔놓고 2019년에는 나는 무서워서 주식 못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19년은 아주 재미있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에 코스피도 보시겠지만 이 빨간색은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가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할 때에 악성 매물은 좀 덜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월 말로 갈수록 코스닥 부분에도 대차 잔고가 많이 감소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해를 마감했죠. 670선까지 최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30% 가까이 손해본 하락한 모습이고요. 지수 자체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600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떨어질 때는 정말 400까지 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달러 차트고요. 제가 폭락할 때 연준 의장 경질한다고 폭락하면서 긴급 증시 브리핑 올려드렸을 때 1135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기업 자체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요. 증시 환율까지 다 따지면서 주식하기는 힘드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1100선 이하에는 아주 증시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트 모양입니다.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 1130원, 특히나 1135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은 아주 위험한 신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5원에 마무리하면서 다행히 2018년을 잘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날 리뷰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도 동향이고요. 바이오 종목이 많아요. 센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 아주 무섭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막판에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바이로메드, HLB 공교롭게도 제가 다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순매도 종목에 바이오가 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꾸준히 나오긴 했었지만 이제 대차 잔고가 줄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거나 거의 보합세로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다 대차 잔고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5%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레벨은 아마 8만원대에서 아무래도 또 한 번, 두 번 조정을 받고 또 시장에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라제는 2019년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도 기간 외에는 뭐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기타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보험, 출신, 은행, 연기금 전체적으로 순매수로 마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매매 동향이 눈에 띄는 것들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랑 오스템 임플란트, 제일기획, 한국콜마, 기아차 아주 분석하고 싶은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것도 차츰차츰 분석해 드릴게요.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좀 눈에 띄게 표시가 났던 종목들입니다. 이건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주 리뷰는 마지막 주, 앞에가 마지막 날이었다면 마지막 주 리뷰입니다. 상대적으로 배당이 높았던 종목들은 뭐 당연히 이제 하락수로 돌아섰겠죠. 이제 은행,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보험, 화학, 소프트웨어 이렇게 빠졌고요. 마지막 주에는 반도체나 제약주, 건설주, 하드웨어, 운송, 디스플레이도 있었죠.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았었던 종목인 것 같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 제약, 운송주로 자동차도 있었네요.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무너질 듯 하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수급에서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2019년은 제약주는 가장 꽃피울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쪽 같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증시 마인드 2019년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장기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해임설까지 있었으면서 아주 시장이 막판에 진통을 겪은 모습이었고요. 폭락세까지 연출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성탄절 메시지로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뉴스가 시장에 아주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밀당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이슈임은 틀림없을 것 같고요. 자, 유가가 문제인데 유가는 이제 추가 감산 검토 소식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배럴당 45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감산하는 부분이 좀 영향을 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45달러, 44달러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일본 증시도 이제 연합 강세 여파로 급락했었죠. 이제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이나 중국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마감하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마감하는 우리 코스피를 보시면 자, 2017년도 후반부터 이어진 대형주들의 호실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었습니다. 물론 2018년 4분기에는 강달러나 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아마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있습니다. 다소 아쉽긴 하지만 코스피가 2000선, 이 실적의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000선 정도에 머무르면서 좀 다소 기대보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2000선을 지키면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끝났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방으로 해가 바뀌면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요렇게 떨어지면서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저희들도 대처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동안 약했던 지지선을 무너지면서 하락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급락이나 급등이 제일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아마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근거가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초에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가 남아 있고요. 파월은 개인적으로 연준 의장의 자격으로 1월 4일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셧다운 진정 국면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증시 반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도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아니라 실적 자체에 그 얘기를 해본다면은 2018년 대비해서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 출발할 때는 기업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전과 막 올라가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2018년 4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만큼 잘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해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이미 개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적인 이슈가 2018년도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법을 찾는 그 분위기가 2019년도에 연출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정말 이 급락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선이 있는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잘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제 그런 저가 매수의 흐름을 타려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내가 아끼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제 공포에 사자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제가 2018년 11월 거의 22일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화이팅입니다. 같이 재미있는 주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